최강 승부사들만 알고 있는 승부사의 치트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실 웃으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하루가 전개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각각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코스피 지수는 5% 넘게 급락하면서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매수세는 오직 개인만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가량의 낙폭 그리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1164선 지나가고 있죠. 한때 상승 흐름을 그리기도 했는데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낙폭을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승부사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고 있는지 그 힌트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기업공시 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어떤 치트키 종목을 만나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치트키 섹터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4가지입니다. 유럽, 외국인 기관, 양산 가시화, AI 시대 비전 제시라는 4가지 키워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키워드 안에서 저희가 섹터에 대한 힌트를 좀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최근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AI 시대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 동력이 AI를 품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섹터일지 좀 힌트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일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유럽, 외국인 기관, 양산가시아, 뭐 AI 과일 모멘텀도 있고 좀 다양하게 업종별로 좀 다소 좀 겹치는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유럽발 이슈부터 설명 좀 해드릴까요? 유럽발 이슈를 보면 최근에 이 유럽 안에서 이 독일이라는 국가가 1월 달에 이제 2년 만에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적으로 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수익성 방어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외인과 기관 수급들 월간 동향 보면 2월 데이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견조한 수급 유입, 특히나 우리가 뭐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수익성 악화 논란들, 뭐 일부 섹터의 어떤 편중되는 어떤 수급 동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외인과 기관의 견조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한 2월에서 3월 초 오늘까지의 기조를 보면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이 2,367억 정도 순매수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이 가시화됐다. 이 부분이 좀 오픈이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이 전고시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좀 구체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오늘 빼고 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된 배경이 좀 됐는데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들,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 좀 다소 아쉬운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가 또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AI 시대의 비전 제시 부분들은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죠. 동사의 경우에는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올해부터 미국 안에 이제 합작법인에 대한 ESS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됩니다. 이제 캐파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효하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힌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가지 키워드 일단 2차 전지 섹터 안의 종목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4가지 키워드 안에서 수급이 견조하고 유럽발로 희소식도 있고 인터배터리 2026까지 여러 가지 치트키 자리하고 있다는 점 오늘 안내를 해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럽발 희소식에 대한 힌트도 앞서서 살짝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1번 2번과 3번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발 희소식 앞서서 벤츠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독일의 보조금이 전격적으로 지급이 좀 되다 보면 일단 올해 뭐 영국이라든가 저 프랑스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들이 현재 좀 검토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이 유럽향 이 전기차 판매량들이 일단 2025년도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올해도 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유럽향 배터리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들이 유효하고요. 전체적인 가동률 부분들은 우리가 뭐 캐즘 여건 안에서 일단 올해 이제 상반기 뭐 연간에 대한 추정 이익 부분들은 좀 많이 내려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이 유럽 시장의 회복 부분들은 실적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회복세 상당히 반갑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 지난주에 미리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앞서서 짚어주셨죠. 자, 그러면 치트키 세 번째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 항상 좀 기대를 모았던 행사이기는 한데 한동안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가 식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섹터가 선별적으로 종목의 어떤 장세가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여졌는데 다름 아닌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기대감 이 부분이 상용화 가시화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1월 달 중순에 선별적인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도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가시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구체화가 좀 됐는데 작년 인터 배터리에서 주목됐던 기술이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그 이외에는 뭐 ESS, 뭐 부가된 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캐즘의 어떤 장기화 여파 부분들이 수익성의 우려감으로 좀 커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과는 좀 다소 괴리가 좀 있었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로보틱스 기술과 좀 맞물리면서 로봇에 좀 적용될 수 있는 확장의 요소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ESS, AI까지 모두 버무려진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거기다가 다가오는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희소식도 들려온 가운데에서 인터배터리 2026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힌트를 쭉 따라서 걸어와 보니 보이는 종목을 이제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를 해봐야겠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영인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승부사의 치트키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빠지면서 삼성 SDI도 함께 조정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포를 딛고 매수를 해도 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만큼 삼성 SDI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9.3% 정도, 9.2%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좀 다소 위축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좀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정에 대한 이벤트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 보면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51만 원, 소저가 3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 목표가 51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37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부사의 치트키 첫 번째 종목 삼성 SDI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섹터 힌트입니다. 코스닥 ETF, 알츠하이머, ADC, ABL 209, 글로벌 학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섹터 힌트뿐만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드러난 키워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ADC, ABL 209에서 바로 그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빠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사의 치트키 두 번째 종목 앞서서 어느 정도 힌트를 통해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저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ETF 유입수의 기술 이전 강자, 바이오 학회 일정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이슈만 좀 없었다면 오늘 코스닥 장세가 선별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번 주에 코스닥 ETF 두 종이 좀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코스닥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수급 유입, 패시브 수급에 대한 유입 효과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1월에 노이즈가 좀 있었죠. 사노피가 임상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수급 쪽에 노이즈가 되면서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연구 임상 개발 중단이 아니라 일단 임상 이상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을 좀 수정하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의 하락들은 다소 좀 과도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일단 뭐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가 그렇게 좀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하지 않았나. 다만 이번 이 3월 달을 좀 기점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코스닥 ETF에 대한 수급 유입, 여기도 해서 글로벌 학회, 알츠하이머 학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노피의 임상개발 성과에 대한 방향성들을 한 번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향후에 워낙 기술 이전의 강자로서에 대한 이 가치를 충분히 좀 입증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어떤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 같은 것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이와 별개로 뭐 BBB 셔틀에 너무 좀 이 주목됐던 부분들인데 이중항체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두 종이 올해 이제 한 종의 글로벌 임상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임상 일상에 관련된 어떤 타임라인들이 새롭게 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추가 한 종의 경우에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임상들이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에이빌 바이오가 그래파디비라는 이 플랫폼 이외에 이 ADC 항체에 관련된 플랫폼, 향후에 해당되는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기대감들까지 유효하다면 현재 가치 반영 관점에서 에이빌 바이오의 무한한 어떤 성장 기조 내지는 수급의 연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ABL 바이오 오늘 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 고가가 1월 28일 25만 7,500원대에 대한 주가였는데요. 단기적인 어떤 조정, 그 다음에 사노피에 관련된 임상 노이즈가 이미 시장에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지만 GSK라든가 이후에 일라이릴리와의 사업 협력에 관련 어떤 성과들은 향후에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22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승부사의 치트키 변영인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저희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22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7만 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양 지수 모두 전보다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함께 마감 전략 2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